수영의 달인을 찾아서 수달. 제가 마지막 인사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 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아. 수영 어렵지 않아요. 이거거든요. 전 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수영 어렵지 않아요. 안녕. 선생님이 그럼 수영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전 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수영 어렵지 않아요. 안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평형이나 뭐 저병이나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네. 앞에서 찍으면 거의 이제 숨을 내쉬는 거지. 일단 여기서 한번 벽 붙잡고 한번, 네. 벽 잡고 한번 해서 숨 쉬는 방법을 들어가서 코로 내쉬고 나올 때 팍! 들이마시면, 알겠습니다. 그 동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제 얼굴이 나오면 돼요. 코랑 입이랑. 그런 식으로. 이제 수영을 하면서 한번 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평형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가서는 일시적으로 숨을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코에서 호흡을 내뿜으면서 올라가고, 입이 물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들이마시는 그런 동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호흡은 연습을 좀 꾸준히 익숙하게끔 만들어야 다른 종목도 다 비슷하죠, 선생님? 모든 종목이 다 이제 배영 호흡은 좀 타이밍이 달라요. 그러니까 배영 호흡에 대한 타이밍은 사람들이 그닥 생각은 하지 않는데, 보통 배영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짝팔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호흡을 한쪽 팔에 들이마시고 한쪽 팔에 내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숨을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죠. 근데 그게 짝재기를 안 만들고 똑바로 이제 그 균형이 맞춘 타이밍을 맞추려면 손을 미는 타이밍에, 손을 들어가는 타이밍에 내쉬는 연습, 내쉬고 들이마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맞춰가면 이제 훨씬 더 호흡이 타이밍이 맞추게 되죠. 그래서 빨리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도 이런 식으로 박자를 맞춰서 배영도 할 수 있는 거죠. 한 팔에 들어가는 손, 이제 미는 손 같이 들어갈 때 그렇죠.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양쪽 팔에 돌아가면서 호흡을 하는 거니까 양쪽에서 타이밍이 맞는데, 똑같이.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그쵸. 되면 생각보다 양팔이 짝재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유형 한쪽 호흡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저도 약간 한쪽 팔에 맞춰서 호흡을 했던 것 같거든요. 많이 그렇죠. 근데 양쪽 손 똑같이 이제 돌아가는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해주신 이렇게 하는 게 똑같이 팔이 돌아가는 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호흡이 더 네네네. 좋죠. 그리고 다른 종목 타이밍 같은 경우도 호흡은 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해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본인한테 맞는 편안한 호흡법을 찾으시면 돼요. 나와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셔도 괜찮고, 평형 같은 경우나 이런 건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숨을 물속에서 참고 있다가 내뿜고 다리 들이마시려면 그 시간이 짧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물을 먹거나 아니면 들이마시는 숨이 너무 짧아서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짧게 가다가 숨이 너무 차서 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가장 편안하게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호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만의 타이밍을 찾으시는 게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네.
플러스 1 꿀팁을 획득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기초로 돌아가시면 제일 좋으신데 벽 잡고 처음에 코로 내쉬고 입으로 들이마시고 하셨던 연습을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걸 많이 연습을 하시면 저절로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호흡을 하거나 입을 벌릴 때 수영장에 물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하시기 때문에 호흡을 숨을 내쉬었다 들이마셨다를 분명히 안 하고 입을 크게 벌리지 않기 때문에 숨이 짧아지고 그로 인해서 수영을 좀 길게 하다 보면 숨이 차서 수영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거나 또는 가다 쓰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호흡은 일단 편하게 하시되 연습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내쉬고 나와서 들이쉬고 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먼저 많이 해보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타이밍. 요거 평형은 요거 가지고 타이밍 하면 될까요? 그냥 지금 설명한 거 가지고? 이게 평형이나 저병이나 이런 것들은 다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자유형 같은 경우로 타이밍을 한번 맞춰봅시다. 동작작 왈츠박자로 한번 맞추는 걸로 한번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오른손 들어갔을 때 손이 이만큼 오면 이렇게 올 때 들어가면서 동작작 이렇게 한번 박자를 맞추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대부분 롤링이 좀 지나치게 많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한쪽 발이 짧아져요. 하나 둘 이렇게 짧아져요. 어색해도 박자는 맞는 거예요. 이렇게 쿵작작. 그러니까 오른손 들어갈 때 왼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 왼손 입수할 때 오른발이 차지느냐 안 차지느냐 이런 것 때문에 쿵작작 생각보다 이게 다리를 좁게 차시는 분들은 박자가 전혀 안 맞아요. 좁게 차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크게 해야 맞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못 맞춰요. 그리고 팔을 천천히 돌리는데 다리를 그렇게 차냐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일단 일반인들도 킥 연습을 많이 하셔라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킥 연습을 너무 조금 하니까 그 킥 차는 박자나 킥을 찰 때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나, 또는 팔 돌리면, 자유형 같은 경우는 특히 팔 돌리면서 킥을 아예 안 차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쵸. 요새는 이제 뭐 비트킥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시고 하니까 그냥 발차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끌고 가면서 팔 동작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편하게 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수영에서의 킥의 역할은 뭐냐면 뒤에 달린 배의 모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타로 킥을 차면서 일정한 속도로 유지해서 쭉 가는 데다가 팔을 돌림으로써 가속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킥은 나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를 유지해주기 위한 수단이고, 팔을 돌리면서 내가 어떻게 잘 돌리고 빨리 돌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빨리 가게 만들어주는, 가속도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발차기 그 리듬 맞춰서 이제 쿵짝짝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생각하면서 하니까 발이 그걸 맞춰서 또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쿵짝짝. 그러니까 이것만 잘 맞춰서 연습하셔도 왼쪽으로 좀 밸런스 맞추는데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들어요. 박자가 맞는다는 건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박자가 맞지, 그렇지 않으면 박자가 안 맞아요. 어느 발, 이게 쉽게 말하면 로핑 영법이라 그러는 거, 한 팔을 길게 돌리고 한 팔을 짧게 돌리고 한 팔을 길게 돌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킥을 계속해서 찬다 그러면 킥을 계속 차는 사람이 그런 형태가 되면 한쪽 팔에 4번 차고 한쪽 팔에 2번 차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는 팔을 길게 돌릴 때는 계속 크게 차고, 안 그러면 팔 짧게 돌릴 때는 다리가 작게 차지고, 또는 한쪽 팔에 5번 차지고 한쪽 팔에 3번 차지고 이래요. 그렇게 이제 좀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균형이 맞아서 쿵작작 하면 이제 양쪽의 균형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균형이 잘 안 맞죠. 그래서 로핑 영법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수영해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그거를 꼭 잘 알아주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로핑에 대한 질문이 사실 생각보다 요새 황선우 선수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좀 궁금하시더라도 그거보다는 이제 원래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이제 정상적인 그 밸런스의 수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당연히. 같습니다. 네. 황선우 선수도 처음부터 그걸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수영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똑바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본인의 체질에 맞게 나중에 서서히 변해가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팍 만들어버린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밍은 수영에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타이밍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팔과 다리의 타이밍, 팔과 롤링과의 타이밍, 또 팔과 돌핀 동작과 다리와의 타이밍, 머리와 또 타이밍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중간에 어긋나게 되면 머리와 팔의 타이밍이 어긋나게 되면 늦은 호흡을 하거나 또는 이른 호흡을 하게 돼서 수영에 방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다리를 차야 될 때 차지 않고 팔을 돌려야 될 때 돌리지 않으면 그로 인한 추진력에 굉장히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타이밍이 안 맞으면 기본적으로 저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는 건 가능한 아주 교과서적인 타이밍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 갖고 되나? 더 길게 해줘. 전 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수영 어렵지 않아요. 안녕.